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지금 베이징이 엄청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타이푼 미사일 시스템을 필리핀에 줬습니다. 저게 아주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 미국이 가진 미사일 시스템이거든요. 사연인지 이렇습니다. 작년 봄에 이제 필리핀하고 미국하고 조인트 군사훈련 하면서 타이푼 미사일 발사 시스템 2기를 루선성 북쪽에다 바짝 갖다 놨어요. 근데 이렇게 딱 되면 저 지도에서 보시듯이 타이푼 미사일은 토마호크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토마호크 미사일, 걸프전하고 이라크전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공격용 미사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SM-6는 엔타이 미스, 그러니까 요격 시스템입니다. 날라오는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 미사일 시스템인데 이 2기를 쏠 수 있어요. 근데 토마호크 미사일을 쏘면 뭐 중국의 어지간한 데는 다 들어갑니다. 충칭이고 칭따오 있지 않습니까? 산동방달의 충따오, 뭐 꽝쪼우는 물론이거든. 여기까지 다 공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미사일 시스템을 이제 루선섬에 놨는데 이게 왜 베이징이 당황하냐면은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지상에서 발사되는 장거리 미사일, 저 같은 타이푼 미사일 시스템을 해외에 배치한 건 처음이래요. 만약에 차이나가 대만을 침공하면 그냥 저 타이푼 미사일에서 발사되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광저우에 있는 대만 침공 헤드쿼터 사령부, 중국의 대공 방어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도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난리 났죠. 야, 타이푼 저 철거해라. 필리핀에서 너 필리핀 까불지 마. 너 미국하고 짝짝꿍하고 저렇게 위협적인 차이나 위협적인 그 미사일을 왜 루선섬에 배치해? 중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요. 재밌게 얘기했어요. 그래, 차이나 너희들이 남중국해에서 예를 들면 스카보로 화재가 돼서 우리 필리핀 그 섬을 막 침공하고 무단적으로 그 군사기지를 맹기고 있는데, 그래, 남중국에서 도발을 중지하면, 그래, 우리 타이푼 미사일 필리핀에서 철거할게, 이런 식으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해그스에서 신임 국방장관 있잖아. 이거 아주 하드라인, 강성입니다. 강성인데 아시아를 방문했는데 첫 방문지로 필리핀을 딱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저 필리핀에서 쫙 군 사열 받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필리핀 and the United States shoulder to shoulder, 어깨를 서로 맞대고 차이나 위협에서 대응하자. 그러니까 차이나가 이렇게 이 남중국에서 이렇게 깜짝거리면은 미국이 강력하게 필리핀하고 동맹을 맺고 대응하겠다니까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so happy. 필리핀이 스트롱 메시지를 워싱턴에다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열받으니까 저기 사진 보이는 남중국에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맹긴 군사기지에 H-6 장거리 폭격기 2대를 갖다 놨어요. 이 장거리 폭격기 2대는 아주 위협적인 공격용 무기군요. 그러니까 이 남중국해에서 갈등이 날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근데 제일 심각한 게 갈수록 고조되는 미국과 차이나가 미사일 전쟁입니다. 이 히스토리가 이래요. 이 미국의 퍼싱2 미사일, 이건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이걸 서독에 배치하니까 구소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그냥 모스크바 그냥 타격권 내들어오니까 이 모스크바가 강력하게 미국에 항의했어요. 이거 너희 중거리 미사일 퍼싱2 저거 서독에서 철거하라 그러니까 미국하고 왈가불가하다 서로 모스크바하고 워싱턴하고 이해관계 입체하고, 야, 그럼 우리 소련이나 우리 미국이나 중거리 미사일 맹길지 말자 그래갖고 미소 중거리 미사일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두 나라는 중거리 미사일을 안 맺거든요. 그런데 소련하고 미국이 차이나를 우습게 봤죠. 이 중거리 미사일 조약에 가입을 안 시키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중국이 가공할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했잖아요. 등phong 시스템 그래갖고 지금 이제 중국이 미사일 강국이 된 거예요. 중거리 미사일 강국이 되고, 저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라인이 있는데 제일 앞에 이 1000km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그 다음에 3000km 타격할 수 있는 중국의 그 미사일은 괌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대 그 거리의 중거리 미사일은 5500km 해갖고 태평양 딱 한가운데 있는 웨이크 섬까지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차이나가 대만을 침공할 때 오키나와에 있는 가네다 미국 공군기지,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미국 그 전투기가 대거 출격해서 대만 해협에서 차이나를 저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선제 전략으로 강력한 미사일이 있으니까 저 왼쪽 사진에 보이는 거 분홍색 점점점 저러니까 중국 주로 동해안에 베이스하는 엄청난 미사일 기지예요. 저기서 한꺼번에 마음먹고 수백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그 가네다 공군기지하고 앤더슨 공군기지로 날려버렸으면 그냥 미국의 주력 공군기지 두 개가 초토화되면 미 해군의 태평양 공군력이 그냥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아주 여유만만하게 대만을 들어갈 수 있죠. 이 시나리오를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데, 미국이 쓰는 새로운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80년 전에 저기 그림에서 보시는 마리아나 군도의 사이판 바로 위에 티니안이라는 조그만 섬의 미군 비행장에서 B-29 폭격기 두 대가 막 떠갖고 나가사카하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미국이 저 티니안 섬에 있는 공군기지를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80년 동안 정글이 저 공군기지를 덮었는데 요새 미국이 저 티니안 섬에 있는 버려졌던 공군기지를 저렇게 다시 제거하는데 저 밀림에서 제거한 나무가 저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중국의 가공할 중거리 미사일 그 타격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미 공군이 개발한 아자일 컴팩트 인플로메이트 전략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몰빵하지 말고 앤더슨 공군기지나 그 가네다 공군기지 몰빵하지 말고 소규모 기지를 태평양상에 많이 맹길고 쉽게 말해서 사진 자세히 보여주면 도쿄에도 공군기지 그 사이판에도 공군기지를 맹길고 티니안성, 괌, 야비라는 조그만 섬에도 공군기지 맹기고 팔라우에도 공군기지 맹기고 이런 식으로 공군기지 맹기고 또 피라마, 필리핀의 루손섬 이런 대만 이런 데 동맹국 공군기지도 이용해 갖고 그래서 미 공군력을 분산 배치하겠답니다. 다시 자세히 저희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는 괌 섬인데 괌에는 이미 그 안토니오 원 인터내셔널 에어포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앤더슨 에어포스 공군기지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 위에 제가 이렇게 미 성적이 아래 표시한 거 보면 북쪽에 있는 버려진 공군기지였거든요. 이거를 다시 미국이 재건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진은 그 티니안 섬에 있는 국제공항도 확장해요. 유사시에 뭐냐면은 이 중국의 미사일 공격이 있을 때 민간 공항에도 미국 전투기를 이렇게 피신시키려고 대피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 두 개를 루손섬에 배치한 것도 열받는데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필리핀 방문을 계기로 판매하겠답니다. 동맹국에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을 판매하겠대요. 그 필리핀에 어떤 미사일 요원들이 벌써 필리핀이 타이폰 미사일을 사면은 사용하려고 미군의 지도 아래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타이폰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다 요격할 수 있어요. SM-6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요. 중국이 장악하는 등펑 시리즈의 극초음속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에서 발사하면 요격할 수 있을 거니까 차이나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거 엄청나게 골 때리는 거예요. 미국이 필리핀에 갖다 놓은 것도 뭐한데 필리핀에 팔고 어떠면은 뭐 호주에도 팔고 베트남도 팔고 대만도 팔면 이거 아주 미사일 전쟁이 아주 양상이 치열해지는 거죠. 여러분 요즘 외신이나 국내 신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판단을 내기가 굉장히 힘드십니다. 국내 중요한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세계의 글로벌 CEO들이 지금 베이징에 몰려가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은 유명한 투자처라 그런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반 트럼프 그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 관계를 끝내겠다 그러고 하버드 교수 600명은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다음에 요 아래 그 메이저 신문 한 거 보면 중 주도부가 유럽 기업을 VIP 대접을 해줘갖고 유럽도 실리적인 태도로 전환을 하려고 그런다. 그게 뭐냐면 실리적인 태도로 전환한다는 미국이 25% 관세를 때리니까
그 황금 시장이 중국으로 가려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있거든요. 트럼프는 세계 자유무역 지수를 파괴하는 나쁜 지도자고, 시진핑 주석은 세계 자유무역이 수호자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시 주석이 베이징에 있었던 글로벌 CEO 모임에서 이렇게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글로벌리제이션 is unstoppable. 그러니까 글로벌리제이션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다. 그리고 기존의 세계 무역 질서를 여러분 유지합시다. 그러면서 글로벌 CEO들한테 트럼프의 관세 보호주어야 파이트, 싸우라 이렇게 이제 베이징이 부추겼거든요. 그리고 또 리창 총리는 여기다 한 번 더 해서 CNN이나 보이다 보면 글로벌 비즈니스한테 resist protectionism, 미국의 보호무역과 싸우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베이징의 가면극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존의 세계 무역 질서를 유지하라고 글로벌 CEO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존의 세계 무역 질서는 차이나한테 좋은 겁니다. 작년에 1조 불의 무역 흑자를 냈잖아요. 여러분 자유무역 시스템은 어느 한 나라가 그렇게 너무 많은 무역 흑자를 내면 자유무역 시스템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조 불의 무역 흑자를 한 나라가 내면 다른 나라는 차이나 수입품 때문에 자기 국내 기업이 많이 도산하고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이 같은 차이나 부상의 최대 희생국이 어디냐면 유럽입니다. 유럽. 1980년대만 해도 세계 무역에서 미국은 한 25% 차지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25% 차지해요. 그 당시에 차이나는 2%밖에 안 됐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나오기 전이니까. 지금은 한 26% 되지 않습니까? 차이나가 20 몇 % 팍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의 목은 뺏지 못했어요. 미국은 제자리를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에서. 근데 왕창 당한 건 유럽이에요. 그 당시 유럽은 미국보다도 수출이 많았어요. 세계 무역에서. 한 26, 7인데 지금 한 8, 9% 훅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베이징이 유럽 기업인들 갖다 놓고 벤츠 사장님들 갖다 놓고 하는 기존의 세계 무역 질서 글로벌리제이션은 차이나가 크면서 유럽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또 정신 나간 유럽의 지도자 또 한 명 있어요. 그게 상부장경 왕웬타오가 유럽의 무역 안보 커미셔너인 저 세프코빅하고 무슨 이야기 하냐면, 야, 우리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매기니까 우리가 레벨 플레잉 필드를 하자. 그러니까 유럽하고 중국하고 손잡고 저 미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그러니까 저 유럽의 커미셔너가 그러자고 얘기했는데, 저 친구도 약간 이 국제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화려한 베이징의 가면국입니다. 가면국. 그리고 진짜 트럼프가 세계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지도자인지 시진핑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거는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봐야 됩니다. 아직 그렇게 빨리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화려한 베이징의 가면국이 근데 벌써부터 엇박자를 쳐요. 시주석이 그렇게 멋있게 이야기했는데, 외신에 정확히 하면 에포크 타임스에 난 걸 보면은 중국이 새로운 레귤레이션을 발표했는데, 이게 외국 기업을 쫓아내는 엑소더스를 막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Anti-Foreign Sanction Law라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외국 경제 제재에 대한 대응법이죠. 외국의 경제 제재라는 게 미국이 주로 이제 신장 우이구르의 인권 탄압 이런 것 때문에 경제 제재를 많이 하잖아요. 신장 우이구르에 대해서 생산된 부품이나 면화 수입 못하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대응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세부적인 레귤레이션을 국무원이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이게 왜 얼마 전에 이걸 발표합니까? 시 주석이 이렇게 화려하게 가면국을 벌이면 이걸 좀 이따가 발표하든지 아예 발표하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이 레귤레이션이 22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독소조항이 있대요. 외신에 보도에 하면,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 중국의 관련 부서, 공안당국인지 금융당국인지 산업당국이 외국 기업의 직원을 구금하든지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 근데 이 재산의 범위에 또 이 외국 기업이 우려하는 게 캐시, 은행 예금뿐만 아니고 지재권도 재산의 개념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중국에 진출한 애들, 미국 기업이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지 다른 데 국제 특허를 받더라도 이 법을 위반하면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의 지재권을
중국 당국에 몰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나 리스크죠. 이 재직은 레귤레이션을 맹긴 건데, 그래도 이제 중국이 분위기는 있으니까, 뭐, 화려한 가면을 해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뭐, 새로운 법으로 맹길지 않고 법보다 아래쪽인 레귤레이션을 맹긴 건 국제적인 눈치를 보고 또 인민들에 대한 국내 정치 선전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진짜 외국 기업이 중국으로 막 몰려갑니까? 미국에 등 돌리고 40명 정도 CEO가 참석해서 저 사진은 멋있게 보이지만 퀄컴은 미국의 통신 기술에서는 원체 중국 비즈니스가 이렇게 깊은 회사고 벤츠 뭐 중국에서 많이 팔잖아요. 홍콩 상하이 은행 이건 원체 중국의 뿌리가 깊은 은행이고 뭐 삼성 CEO가 갔는데 그리고 저 사진에 보인 사람 블랙스톤의 그 CEO인데 이 사람도 그 이 사모펀드로서 중국 부동산 거래 많이 관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40명이 갔는데 근데 세계적인 글로벌 CEO 있잖아요. 애플의 팀 쿡 안 갔잖아요. 여기서 한참 뜨는 엔비디아도 안 갔고 TSMC도 안 갔어요. 그 뭐 실리콘밸리나 세계 주요한 메이저 기업은 안 가고 뭐 이렇게 베이징에 몇 명 불렀어요. 뭐 진짜 알맹이는 한 10몇 명 불렀고 이렇게 폼 잡는 겁니다. 두 번째, 금년 1월에 중국에 있는 미 상공회에서가 360개 중국에 있는 미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30%가 짐 싸겠다 이겁니다. 짐 싸겠다. 근데 이 30% 수치는 중국에 있는 미국 상공회에서가 지난 27년 동안 설문조사한 거에 최대치래요. 그 다음에 또 이 외신의 반응은 겁나서 차이나에 투자 못하겠다는 거예요. 요번에 이렇게 화려한 가면극을 하면서 2년 전에 구금했던 뉴욕에 있는 투자자문에서 민츠의 그 직원을 풀어줬어요. 화해의 표시로 풀어줬는데 2년 전이 민츠 사무소가 이 압수수색 당하고 이 직원이 끌려가고 2년 동안 감옥에 구금당하고 또 풀려난 겁니다. 이 중국의 방간첩법 때문에. 이렇게 겁나는데 어떻게 중국에 투자하느냐. 뭐 말로는 세계 자유무역의 수요자, 뭐 글로벌리제이션이 뭐 멈추어서 하지만 이 외국 기업의 차이나 리스크를 막 가중시키는 이런 관련법은 하나도 안 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베이징 당국에 미안한 이야기지만 작년에 중국의 외국인 투자가 30%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투자도 안 들어가고 들어갔던 기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중국이 요새 내세우는 게 셀프 릴라이언스 아닙니까?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외국 자본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자국 기업 우선주의 나겠다니까 외국 기업이 들어가는 게 점점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베이징 잘못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기업이 점점 중국에 들어갈 매력이 없는 게 뭐냐면 중국 기업도 이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불과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외국 기업이 중국에 들어오면 자동차 그냥 황금 시장으로 팔았잖아요. 근데 그 중국에서 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65%, 40%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떨어져요. 비아디가 세계 최고로 올라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철강, 무슨 뭐 기계, 항공, 조선, 외국 기업이 중국에 들어갈 틈이 점점점 적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 경제도 원더풀입니다.